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5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네, 잘들 주무셨습니까? 네, 살벌한 하루가 지나가고 또 많은 또 마음 졸임과 또 한편으로는 좀 반등을 바라는 기대감이 섞인 아침이 밝았는데 그나마 미국 주식시장이 반등을 해주면서 저희들에게 극복을 할 수 있는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준 그런 아침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반등 이유죠. 반등 이유는 내가 줄여야 하는지, 늘려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는지, 내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히려 더 많은 고민거리를 던져준 그런 아침이다. 향후에 투자 종목은 대체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이러한 여러 문제들이 머리를 아프게 하는 그러한 수요일 아침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네요. 네, 어제 많은 이야기와 많은 스토리가 쏟아졌던 미국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오늘 우리는 어떤 스타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시장을 임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주가 추이를 보면 다우가 1%, 나스닥이 2.14, S&P가 1.68인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막판에 들어 올렸다는 거, 이 하락을 하면서 윗꼬리를 달고 무너졌으면 이 장은 한 번 더 충격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였는데 막판에 그나마 들어 올렸다는 게 제일 중요한 투자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시장의 끝이 그런대로 나쁘지 않는, 이러면 이제 아시아 시장이 이제 오늘 아침에 열리는데 아시아 시장 어제 다 무너졌죠. 홍콩, 한국 뭐 다 무너졌는데 이들에게 어제 무너진 부분의 일부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유럽도 이제 그 전날 엄청 무너졌는데 어느 정도 반 정도 회복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적으로 우리나라도 오늘 회복을 할 것이다. 하지만 생각보다는 많이 회복은 되지 않을 것이다. 약간의 윗꼬리도 좀 조심해야 될 그런 하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이제 하락 이유를 보면 이제 위클리 옵션 만기가 목요일이니까 목요일 앞두고 막 흔들면서 뭔가 풋옵션을 싣고 그다음에 선물까지 같이 매도하는 최악의 상황. 하락 종목 수가 가장 많은 그런 기록을 세울 정도로 이제 패닉 상태로 몰고 갔는데 오늘 과연 이 부분을 돌려내올 수 있는 건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두들겨 맞을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이런 여러 생각들이 막 겹친 하루였는데 여러 원인들이 한꺼번에 작용을 해서 한국 시장에 폭탄을 터뜨린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러한 원인들이 오늘도 어떤 힘을 발휘할지를 한번 민감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일단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막판 강세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처럼 윗꼬리를 달고 미국 시장이 무너지거나 어리버리하니 보합권에서 끝났다면 한국 시장 오늘 희망이 없어 보이죠? 문제는 이 다음부터이죠. 이 다음부터 우리는 과연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제일 큰 고민거리를 던져준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제 1분기에도 여전히 이 기준으로 실적이 좋을 2차전지, 양극재 관련 소재들, 폐배터리 이 정도만 살아남을 것 같다. 이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챗GPT 3.0 버전, 이제 4.0 버전이 나오죠. 이제 3.0이 아니라 4.0 버전이 나오는데 이들 음성을 기반으로 하는 챗GPT의 새로운 버전, 이것이 과연 다시 그동안에 시장을 리딩했던 챗GPT 관련 종목들을 이끌고 올라올 것인지 아니면 일부 종목으로 좁혀서 올라올 것인지 여러 의견이 갈리는데 이 부분도 좀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일단 제 생각은 다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 섹터 내에서 뭔가 다시 피킹과 또 좁혀지는 작업이 진행된 이후에 일부 종목만 올라갈 가능성, 브릿지텍 같은 것들만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도 어제 반도체주들이 반등을 했는데 AMD하고 엔비디아 정도만 반등을 해 올라왔다는 거죠. 챗GPT 관련 종목 중에서 수혜주들만 올라오는 그러한 차별화가 시장에 진행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봐야 된다. 무조건 다 쫓아가면 안 된다. 시장은 여전히 좁은 박스권인데 박스권이 좀 내려워서 찌그러져서 내려올 것이다. 따라서 30%의 정도의 현금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많은 현금은 필요치 않습니다. 30% 수준의 현금은 당분간 자기 포트폴리오에 넣고 있다가 사고 싶은 종목 잠깐 들어갔다 단기치고 들어오고 잠깐 들어가서 또 단타치고 들어오는 이 정도 전략 플레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반등이 어떤 종목, 어떤 섹터로 쏠려서 들어올지 아주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약간 좀 집중해야 될 그런 아주 민감한 하루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제 CPI가 발표가 됐는데 두 가지를 볼 수. 첫째,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은 0.4%였는데 MOM으로 0.5%로 살짝 높게 나왔다는 거죠. 뒤에 잠깐 봐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소비자 YOY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6%, 6.4씩 6% 계속 0.4씩 떨어지죠. 그럼 매달 0.4가 안 떨어지고 0.3씩 떨어진다면 3월, 4월, 5월 이젠 한 몇 개월, 한 9개월 남았다고 10개월 남았다고 치면 얼마가 떨어집니까? 0.3이면 3%가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6%이고 떨어진다면 연말에 가서는 CPI가 3%까지 떨어질 가능성. 그래서 미국 페드가 기본으로 하고 있는 2%대에 거의 근접한 그런 상황. 결국 제가 봐서는 인플레이션은 꺾였다. 속도와 그리고 어떤 강도의 문제이지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꺾였다. 디스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건 사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 부분은 저는 여전히 여러분들의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CPI에 지속적으로 눈 돌아간 사람들 주식시장을 떠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CPI의 속살이 중요한데 전기요금이 12.9, 와, 외식비가 8.4, 전년 대비죠. 주거비가 8.1, 의료 서비스가 2.1, 가솔린이 마이너스 2.0, 중고차가 마이너스 13.6 이렇게 빠졌는데 전기요금, 외식비, 주거비 이러한 세 개가 지금 이번에 CPI가 크게 떨어지지 않고 나름대로 오차까지 보일 수 있었는데 그리고 코 CPI 중에서 외식비를 제외하고는 주거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전기요금하고 이 두 가지인데 주거비는 굉장히 후행적입니다. 금리를 인하하면은 주택 가격이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주거비나 렌트비가 빠지는 후행적인데 6개월 정도 후행을 한다면 금리 인상이 6개월간 아주 급속하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 하반기가 갈수록 주거비는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우리의 전망이 맞는다면 CPI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너무 이번엔 숫자에 민감할 필요는 없고 트렌드 방향성은 확실히 꺾였다라고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융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2월 CPI 전년도 동일 6.6% 상승 예상이 부합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한 마이크 버리가 SVB 사태 빨리 해결될 것이다. 그렇죠? 찰스 수왑 CEO가 자산 안정성을 확신한다. 개인 자격으로 5만 주를 매수했다. 찰스 수왑의 안정도 어제 주식시장 반등에 큰 영향을 미친 하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디스가 미국 은행 시스템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하향을 했죠. 항상 모디스는 뒷북 치죠. 얘들은 뒷북. 예, 믿으라 마라 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자산의 움직임들이 눈에 들어온 그중에 비트코인이 갑자기 이제 24,000달러까지 26,000달러를 돌파를 하다 지금 24,000달러 다시 내려왔는데 비트코인이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의외였다. 비트코인이 뭐랄까 리스크 자산의 어떤 그 대표적인 얼굴이라고 친다면 시장이 이제 안전자산 선호에서 리스크 자산으로 소폭 이제 심리가 돌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비트코인 여러 코인 중에서 비트코인이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코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좀 피신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다른 코인 자산의 변동성도 아주 죽여주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코인 시장에서 장난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다. 우리 같은 하수들은 비트코인 시장이나 코인 시장에는 들어가면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버려야 될 시장, 그냥 가격 흐름과 추세만 보는 거죠. 메타 CEO는 1만 명을 추가 감원 계획을 하고 있다. 메타가 지속적으로 사람을 감축하고 비용을 이제 막 줄이고 시장을 이제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거죠. 메타는 향후에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나중에 레버리지가 생기고 시장이 다시 돌아서면 크게 상승해서 올라온 케이스가 많죠. 네. 폭스바겐이 전기차 프로젝트에 5년간 193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펙이 올해 중국 원유 수요 전망을 상향하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좀 하락으로 인한 부분을 상쇄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 유가가 71달러까지 하락하는 모습이죠. 일단 미국의 경기 침체, 글로벌 시장의 경기 침체를 먼저 반응을 하면서 유가가 71달러까지 하락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주가 움직임 한번 봅시다. 어제 문제를 일으켰던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는 오늘 27.84% 상승하며 어느 정도 만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네, 달러 지수도 거의 움직이지 않았죠. 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25bp는 올릴 것 같아요. 50bp는 절대 아니고 25bp 정도는 올려야 뭔가 좀 어려움은 있지만 차근차근 가고 있다. 인플레이션도 잡을 수 있다. 잡고 있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 경기도 어려운 건 알고 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코멘트가 굉장히 중요한 21일, 22일, 미국 시간 22일이고 23일 날 FOMC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 국채금리가 다시 상승해서 올라왔죠. 여러분 2년짜리 한번 보겠습니다. 4.2462, 21bp나 다시 상승해서 올라왔네요. 60bp 어제 떨어지지만 10년짜리는 16bp 상승해서 3.676까지 상승해 올라오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리 투자하신 분들, 채권 투자하신 분들은 뭐 피가 마르겠네요. 네. 오르락 내리락 변동성이 아주 심한 모습. 그러나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 이제 공이 바닥에 처음에 떨어졌을 때는 반등이 크지만 이제 차츰 공이 안정적으로 바닥에 찾으면서 균형을 유지하듯이 금리도 이번 주를 지나면 다시 안정을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안전자산의 핵심으로 일으켜진 금 가격은 0.44%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네요. 여전히 시장의 불안한 모습은 존재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4, 5%, 3%씩 팍팍 하락을 했을 건데 금 선물 가격은 11,908달러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면에는 어느 정도 불안한 마음이 아직도 존재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네요. 네, WTI 가격이 71.48달러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경기 침체 모습이 아주 강하게 반영된다. 60달러까지 내려와야죠. 그렇게 해서 CPI를 잡은 이후에 그 다음에 60에서 70달러에 대해서 움직이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 WTI가 크게 꺾였다는 것들은 기쁜 소식일 수 있습니다. 네, F는 1.41%로 오늘같이 이제 강세장에서 어제 이제 많이 빠지지 않았죠. F는 오히려 플러스였고 오늘도 플러스. 어제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크게 오르진 않은 모습입니다. 테슬라가 많이 올랐어요. 5% 넘게. 네, 캐시우드가 다시 테슬라 주식을 사기로 했다. 또한 이제 BYD가 테슬라의 LF 배터리의 그 서프라이 체인에서 빠졌다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걸 이제 정식적으로 앨런 머스크가 부정을 했죠. 테슬라가 5%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니오터, 니오, 리비안, 루시드는 전부 다 하락세가 컸다는 거죠. 네. 이만큼 중국 전기차의 미래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뭔가 좀 브라이트한 면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테슬라의 움직임에 따라서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유럽의 CRMA가 발표가 오늘이었는데 이틀 정도 연기를 했죠. 뭐 아마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뭔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법안 문구를 만든다든지 이럴 때 좀 시간이 더 필요치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 폐배터리가 유일하게 좀 강하게 좀 버텨주는 시장이었죠. 오늘 과연 이 반등장에서 같이 반등을 해줄 건지 아니면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반등력이 좀 약할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기대감은 살아있습니다. 근데 성일 하이텍, 에코프로, 세비캠은 좀 약해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세비캠으로 많이 몰고 갔는데 세비캠이 좀 약해 보여서 목표 가격을 13만원 정도로 좀 둬야 되는 게 아닌가 15만원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1차 목표는 13만원. 저는 뭐 성일 하이텍은 20만원 봅니다. 20만원 오면 팔아야 될 것 같다. 한 번은 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폐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뭔가 사고 싶으신 분들은 폐배터리 성일 하이텍과 에코프로 정도로 사서 가져가는 것은 나쁜 전략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엔비디아도 4.78%, 챗GPT 4.0 버전에 대한 기대감, TSMC는 0.7,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0.69, 반도체 메모리는 여전히 안 좋은 거죠. 이 반등장에도 반등력이 아주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가 7%나 상승을 했네요. 사람 많이 자르고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너블록스도 4.26. 네, 너블록스에 대해서 미국 부모들이 이제 고발을 했더라고요. 네, 어린이들의 피해가 너무 심하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피해가 있다 하면서 고소 고발을 들어왔는데 주가는 하락지 않고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오늘 아침에 제가 봤을 때는 24,945달러를 지나가고 있네요. 26,000달러까지 찍다가 좀 내려온 것 같은데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아주 두드러진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습. 이게 맞는 건가? 여전히 코인 시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네, 금융시장 간단하게 결론 보고 마칩시다. 오늘 미국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막판 상승세로 돌아섰다. 장 초반 여러 호재로 상승세를 이어가는 주식시장이 장 후반 이제 미국 드론을 러시아가 격추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 무인 드론을 격추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확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장 막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윗꼬리의 큰 위험을 어느 정도 상쇄를 했다만 이게 무너졌으면 오늘 시장 뭐 별 볼 일 없었던 거죠. 이제 시장의 관심사는 이 단기 반등 이후의 주식시장, 이 이후에는 대체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사람들의 고민이 커지는 거죠. CPI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며 하락 추세라는 확실한 방향성을 잡았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며 이제 금융위기가 전이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정책적 여유를 찾았다는 것이 주식시장에서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잘 알아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계속 놀라죠. 네, 이런 조정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0%의 현금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시장은 박스권에 갇혀서 행보할 가능성, 그리고 그 박스권이 좀 밑으로 내려와서 움직일 가능성, 이러한 것들이 시장의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빠른 순환매와 섹터와 종목으로 압축돼서 나타날 확률, 따라서 어느 종목을 우리가 찍어서 잘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또 뒷북을 치거나 소외당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종목 피킹이 제일 중요하다. 방법은 없습니다. 1분기가 거의 다 3월이 마감이 되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선별하면서 거기에 성장력이 있는 종목, 이 종목을 두 가지 포인트에 맞춰서 종목을 선별해야 되죠. 양극재, 일부 소재, 폐배터리, 로봇 일부,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챗 GPT 3차 버전이나 4차 버전이죠. 4차 버전에 대한 수혜주, 이 정도만이 시장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챗 GPT 4.0에도 기존 3.0 시대에 많이 올랐던 종목보다는 좀 더 다른 브리지텍 같은 것들이 치고 올라오는 음성 관련된 것들, 어드밴스된 버전에 관련된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렇다면 차라리 엔비디아를 사서 300달러까지 버티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관심을 가졌던 중국 리오픈주는 이제 접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중국 여행객에서 코드에 포함된 네 나라는 확실히 단체 관광을 안 보내죠. 미국, 일본, 한국, 호주, 이게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며칠 전부터 현금 30%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했죠. 어제 제가 저희 카페에서 제일 받는 종목 질문이 뭘 사야 되느냐, 이 내 종목은 팔아야 되느냐, 뭐 이런 종목인데 저는 어제 오후부터는 팔면 안 된다. 이 시장은 너무 과열로 인한 뭐 경제 펀드멘이나 기업 펀드멘탈이 무너지면서 일어나는 그런 하락장이 아니다. 수급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옵션, 뭐 선물, 뭐 이런 파생 상품과 연결된 종목에서의 그러한 무너짐이지, 이게 기업 펀드멘탈이 뭐가 문제가 부러지거나 박살이 나서 움직이는 하락이 아니기 때문에 참아라, 견뎌라라고 강력히 이야기했죠. 이를 꽉 물어라, 더 꽉 물어라, 이렇게 중간에 많은 어떤 신호를 보내면 그 글로 써드렸는데 이렇게 팔지 않고 잘 버틴 것들이 오늘 그나마 상승 반등력의 수혜가 좀 될 전망입니다. 이제는 올라오면은 다시 이제 30% 현금을 다시 챙기는 그러한 전략은 필요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불안하고 자기 포트폴리오가 불안하고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은 제 카페로 오십시오. 제 카페는 종목을 리딩해주는 방이 아닙니다. 투자 전략과 여러분들의 멘탈, 그리고 향후에 움직일 추천 종목들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와서 같이 보면 마음도 좀 놓이고, 많은 사람들의 집단지성이 숨쉬고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찾고 또 많은 포인트 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카페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카페로 오십시오.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은 윗꼬리에 대한 주의가 제일 필요하다. 장 초반에 확 올라왔다가 추가로 더 올라오기보다는 윗꼬리를 살짝 달고 내려올 확률. 그래서 파실 분들은 장 초반에 확 올라왔을 때 파는 건 낫다.
매수는 좀 추천해 줄 섹터나 종목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일단은 30% 현금에서 20% 30% 현금을 가지고 웅크리고 앉아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좀 우리가 생각보다 좀 크게 반등해서 대박이 나는 그러한 회복의 하루, 수요일의 회복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